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심지어 소름 끼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유독 이동관 후보자에게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일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 회의 소집 및 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것이 골자인데 다수 의석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추태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를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리고 특정 성향을 띠는 미디어업계 일각의 반대가 거셉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 탄압을 해했다는 주장 그리고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등이 그 이유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볼 때 방송통신위원장을 하지 못할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공격과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지명자에 대한 일부 방송의 보도 행태만 봐도 공영방송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정말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지명자를 발표한 지난 28일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톱뉴스부터 무려 6곡지를 연달아 보도한 것은 누가 봐도 정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동관 지명자는 지명 직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골몰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공영방송, 넷플릭스처럼 거대 콘텐츠 유통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이동관 지명자의 이런 인식과 방향성은 토를 달기 어려울 정도로 옳은 것이며 시대성에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신과 불만이 수면 위로 표출된 게 바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찬성 여론이었습니다. 여태껏 수신료를 내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KBS 수신료는 한 달 2,500원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KBS의 행태를 보면 한 달에 2,500원을 내는 것도 아깝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2,500원짜리도 못한 KBS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적임자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청문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 나섰는데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동관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하고 사실은 의심하고 그리고 확인해서 그래도 최대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 취임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나눈다던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말한 발언의 강도가 꽤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자면 이른바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은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충실한 언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언론을 향해 이 후보자는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것이고, 이게 곧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이 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은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충실한 언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같은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반대할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이 공산당 기관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이런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의 득을 보고는 민주당 세력들, 그리고 이미 이런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에 길들여지고 세뇌당한 개딸들과 같은 비상식적 사고를 가진 일부 국민들뿐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20년 3월 31일 MBC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인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VIK 전 대표를 상대로 선처를 해주겠다며 유시민 비위자료 요구를 협박해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자, 이 MBC 보도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여권 인사의 선동, 그리고 김어준 라디오와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확대 재생산,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권 배제, 그리고 채널A 감독권을 가진 방통위에 대한 언론단체의 압박 등 기자 한 명을 놓고 전방위적인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으로 드러났지요. 문재인 정권 당시 집권 세력과 친문재인 검찰 간부, 그리고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유사 언론 카르텔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MBC, KBS 등 지상파 방송이 뒷받침한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동재라는 한 기자의 직업과 삶은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또한 한참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갔고, MBC의 자막 조작 사건은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위태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바로잡겠다는 게 바로 이동관 지명자의 첫 번째 방향성인 것이고요. 둘째,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프로그램에서 여권 입장 패널의 출연은 단 10차례에 그쳤고, 야권 입장 패널 출연은 143회였습니다. 무려 14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언론노조 출신 1세계 경영진과 보도국 간부들이 이처럼 편파 방송을 일삼는 것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책무입니다. 이를 반대할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으로 그야말로 처참한 언론 실태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또 하나의 횡포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오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회의 소집 및 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것이 골자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법 제13조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제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개정안의 의도는 무엇이냐? 일종의 잔대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 제13조에 따르면 여권목 2명만으로도
방통위 단독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이사 해임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새로운 방통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의 의견을 막을 수 있게 돼서 사실상 방통위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안영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최민희 후보의 추천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논란이 돼 대통령실이 넉 달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고요.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도 이달 23일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9월부터는 이 후보자와 이상인 위원 2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이동관호 방통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개정안을 통해 막겠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라면 민주당 니들이 여당일 땐 왜 바꾸질 않고 뭘 했는지 묻고 싶고 법이 무슨 엿 바꿔 먹듯 니들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바꾸는 그런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